매주 금요일 북한의 주요 현안을 분석하고 전망하거나 북한 사회를 진단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북한 새로 읽기 시간입니다. 오늘도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자, 한국 법원이 최근에 김정은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으로 하여금 국군 포로에게 손해를 배상하라는 판결을 내렸다고요? 네, 북한을 탈출하신 분들이에요. 네. 그래서 한국에 들어온 이른바 국군 포로 출신 탈북인인데요. 두 사람이 한국 법원에 소송을 냈습니다. 네. 내용은 뭐냐? 북한 당국에 의해서 불법으로 강제 노동을 평생 했다. 그래서 육체적, 정신적으로 고통을 당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그 피해를 배상하라 이렇게 소송을 네. 내린 거예요. 한국 법원, 구체적으로는 서울중앙지법 민사 47부입니다. 김명아 판사가 담당을 했는데요. 네. 7일 날 그 고소를 한 사람들, 그냥 고소를 당한 사람들 이렇게 두 네. 개로 나누어서 구분해봐야 되는데, 고소를 당한 피고소인인 북한 정권과 김정은 공동으로 그 고소를 한 사람들에게, 피해자들에게 각각 2,100만 원씩 지급하라 이렇게 판결을 내린 겁니다. 한 네. 2만 달러 정도 되네요. 그래서 강제 노역 기간, 그리고 그 강제 노역의 내용, 또 그로 인해 겪었을 여러 가지 고통을 두루 생각을 해보면 네. 두 국군 포로가 청구한 위자료, 배상금이죠. 그 전액이 인정된다 이렇게 판결을 한 것인데요. 이날 법원의 판결을 지켜보던 일부 방청객은 막 박수와 환호를 보내기도 했습니다. 자, 뭐 여쭤보고 싶은 게 많은데 일단 네. 소속을 한 그 두 사람이 어떤 사람들인지부터 좀 여쭤볼게요. 한국 전쟁 당시에 네. 국군으로 전쟁을 참가했다가 인민군에 잡혀서 포로가 된 사람들이에요. 네. 한모 씨, 이분은 현재 나이가 86세인데요. 네. 1951년에 한국 전쟁에 참전을 했다가 중공군에게 잡히신 분이네, 이분은. 그래서 중공군의 포로가 됐는데 중공군이 이제 북한군에 넘긴 거예요. 그래서 이후에 한국으로 송환이 되진 못했어요. 사실은 전쟁이 끝나고 이제 네. 양측의 포로를 서로 송환하는 그런 절차가 있었는데 이때 송환되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탄광등에서 강제 노동에 수십 년간 시달리다가 2001년에 북한을 탈출해서 한국으로 들어온 겁니다. 그러니까 20년 전쯤에 한국에 들어온 거고요. 네. 그다음에 노 씨, 이분은 연세가 많으세요. 훨씬. 아까 한모 씨는 86세였는데 이분은 90세입니다. 현재. 이분은 1953년에 인민군의 포로로 잡혀가지고 역시 평생 강제 노역을 했고요. 47년이 지난 2000년에 이제 한국으로 들어왔습니다. 이 두 사람이 2016년 4년 전 10월 달에 우리 법원에 북한 정권을 상대로 소송을 낸 사건입니다. 네, 뭐 두 분이 어쨌든 원치 않는 그런 강제 노동이나 노역을 한 세월이 어림잡아 계산해봐도 한 50년 정도 그러네요. 되네요. 네. 너무 안타까운데, 자, 그런데 보통 피해배상 재판의 경우에는 가해자에게 배상을 청구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두 사람이 피해배상을 요구한 이 소장을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에게 전달을 해야 되는데 그게 힘든데 네. 이 재판이 어떻게 가능했나 이게 좀 궁금합니다. 네, 사실 두 사람이 소송을 냈는데 네. 북한 정권에게 소송장을 전달 못했어요. 예. 전달 방법이 그러니까요. 없어요. 그래서 2016년 이후에 사실 3년 가까이 이 예. 재판이 진척이 잘 안 됩니다. 그것 때문에 음. 손해배상을 해야 되는 당사자가 그러니까요. 몰라요, 이 사실을 네. 자체를. 근데 이제 2019년 5월 법원이 공시송달 명령이라는 걸 내렸습니다. 이게 좀 법률 용어로 공시송달이 뭘까 저도 좀 궁금했는데 네. 찾아보니까 그거예요. 소송 상대방이 소송 서류를 받지 않는 경우 네. 또는 받지 못하는 경우 이럴 이런 때 경우죠. 지금 딱 이런 경우도 해당되겠죠. 네. 법원 게시판에 이 소송장을 붙여놓습니다. 또는 정부기관의 공지문, 한국에서는 그걸 보통 관보라고 네. 불러요. 거기에 이걸 게시한 뒤 일정 시간이 지나잖아요. 그러면 이 서류가 전달된 것으로 그냥 간주를 해줘요. 네, 상대방이 이걸 실제 못 받진 받더라도, 않았는데, 네. 실제 받지는 않았는데 예. 일정 기간이 지나면 전달된 것이다 이렇게 간주를 하는 제도가 공시송달 제도인데 이것을 우리 법원이 2019년 작년 5월 달에 공시송달 명령을 내렸어요. 그래서 일정 시간이 지나면 받은 것으로 간주하고 재판하겠다 이런 거고요. 또 하나, 그것만 논란이 됐던 게 아니라 재판에서는 북한 정권과 김정은 위원장이 한국 법정에서 과연 피고소인, 고소를 받는 당사자 자격을 갖느냐, 이것도 쟁점이었어요. 그러네요. 사실 피고소인이 지금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가예요, 국가. 예. 그러니까 한국에 이 국가가 등록돼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어떤 회사라든가 네. 아니 무슨 단체라든가 이렇게 공식적으로 등록인 단체여야만 사실 법적으로 고소를 한다거나 고소를 당한다거나 이런 법률적 자격을 얻게 되는데 이 단체는 그런 자격이 없는 거예요. 근데
이 피고소인 자격이 있다고 한국의 기관이 인정을 해줬습니다. 대신 법에 등록된 단체는 아니지만 네. 이 단체는 이 국가가 실체한다고 판정해 준 거예요. 그래서 실제 존재하는 기관이나 조직이기 때문에 네. 비법인 사단이라는 개념이 법에 있대요. 좀 복잡하지만 그래서 네. 어쨌든 피고소 당사자가 될 수 있다. 법원이 인정을 해줬고요. 또 피고소인 중에 한 사람이 김정은은 그럼 과연 해당되느냐, 네. 고소를 당할 수 있는 당사자인가 이렇게 했는데 불법 행위자인 사람은 이때 김일성 또는 김정일이라고 봐야 되는데 그렇죠. 김정은은 이 두 사람의 상속인이기 때문에 상속인. 네. 손해배상에 대한 책임도 있다. 물론 재산도 상속받았을 거니까 네, 그렇죠. 그 손해배상이라든가 이런 아. 뭐 국가에 내야 되는 요런 것도 음. 뭐 상속 책임이 있다 이렇게 인정을 해준 거예요. 그래서 법원이 이것을 받아들여 가지고 3년 9개월 만에 결국 재판이 진행이 됐고요. 한국 법원은 국군 포로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네, 자 법원이 인정한 손해배상 금액을 보니까요 한 사람당 2만 달러 정도라고 그러네요. 아까 네. 전해주셨어요. 이 한화로는 한 2천만 원 정도, 원화로. 근데 사실 50년을 고통을 받았는데 네네. 2천만 원이면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좀 너무 적지 않나 뭐 이런 생각도 드는데. 또 이제 한국 법원에서는 네. 그렇죠. 근데 좀 이 적기도 금액이 하고 많기도 하고. 근거가 뭔지 궁금해집니다. 근데 한국에서 네. 민사소송할 때는요, 네. 그 손해배상 금액은 소송을 하는 본인이 정하도록 돼 있어요. 예. 국가에서 정해주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본인이 정했는데 이 두 국군 포로와 그 사람들의 변호를 담당했던 네. 변호인단은 어떻게 이 금액을 산정을 했냐면 예. 북한 측이 불법 행위를 저지른 총 기간은 47년이라고 이 사람들은 계산을 했어요. 네. 그리고 배상 금액은 6억 원 이렇게 계산을 그렇죠. 했습니다. 이 정도는 돼야죠. 네. 그래서 47년 동안 6억 원인데 40년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김일성이 이 가운데 이 6억 원 가운데 5억 1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 네. 그러니까 연도수로 쪼갠 거예요. 네. 그리고 7년간 불법 행위를 저지른 김정은은 9천만 원의 배상 책임이 있다. 네.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리고 이제 나머지 이 사람들의 상속인이 김정은은 상속인이기 때문에 실제 당사자는 아닌데 네. 그러나 그 두 사람으로부터 상속받았기 때문에 그 6억 원을 우리 한국에서는 상속 지분율이라는 게 있습니다. 네. 이제 부모님이 예를 들면 얼마를 자녀들한테 상속할 때 자녀 네. 숫자에 따라서 지분을 나눠요. 그런 것처럼 네. 아마 이게 정확하게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 김일성, 김정일의 자녀 또는 그 상속을 받는 사람들 수로 나눈 것 같아요. 근데 김정은이 해당하는 숫자가 그 네. 6억 원에 2,200만 원 정도는 해당이 된다. 상속 지분율 계산법에 보니까 그 정도는 손해배상 책임이 있다. 이게 원고 측 그 국군 포로의 주장이었는데 이것을 법원이 그냥 그대로 받아들여 준 겁니다. 그렇군요. 뭐 그 정도면 충분히 인정될 수 있다. 그래서 6억 원이 원래 맞는데 그 6억 원 가운데 김정은의 상속분 이것을 2,100만 원을 인정해 준 겁니다. 이제야 좀 이해가 갑니다. 네네네. 자, 그런데 더 중요한 거는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소송장을 받은 것도 아니고 네. 그냥 한국 법원이 판결한 배상금을 피해자들에게 이걸 지급할 것으로 더 예상하기가 힘든데 네네. 알지도 못할 것 같은데 그렇죠. 피해자들은 배상금을 어떻게 받게 될 수 있을까요? 사실 이게 문제죠. 네. 이제 사실 원래 피해 배상 소송이었기 때문에 그렇죠. 돈을 받는 게 네. 가장 중요한 목적이었는데 북한 당국이 이걸 배상할 리가 없잖아요. 네. 그래서 이제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제 소송을 진행하는 변호인 측의 계획은 이런 겁니다. 네. 한국에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곳이 있대요. 네. 이게 뭐 하는 곳이냐면 2005년부터 북한의 프로그램, 뭐 뉴스, 네. 뭐 북한의 문화 공연 이런 것을 한국에서 하게 될 경우에는 저작권료를 이 단체가 대신 받아줍니다. 가지고 그 받은 돈을 해마다 북한에 주는 역할을 이 단체가 해왔어요. 그렇군요. 이 이른바 남북경제문화협력재단이라는 네. 곳인데 그래서 이 재단이 조선중앙TV에 저작권료를 이제 주는 겁니다. 이 두 단체가 계약을 맺어가지고. 네. 자, 근데 문제는 2008년부터 박왕자씨 피살 사건이 벌어지잖아요. 예. 그래서 대북 송금을 할 수 없도록 한국 법원이 지금 현재 결정을 내린 상태예요. 그러다 네. 보니까 이 문화협력재단이 매년 저작권료를 북한 당국에 주어 왔었는데 그것도 현재 지급이 안 되는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돈을 보낼 수 없는 거죠. 네. 자, 그러다 보니까 그럼 재단은 그 돈을 어떻게 하느냐? 우리 법원에 이것을 맡겼습니다. 자, 일단 지금은 못 주지만 네. 나중에 다시 송금할 수 있는 시기가 되면 법원이 보관하고 있는 이 돈을 북한 당국에 주십시오 하고 이제 법원에 현재 맡겨놓은 상태예요. 그렇군요. 이걸 공탁이라고 부릅니다. 네. 근데 이게 얼마나 맡겨져 있냐 현재
2018년 5월 기준으로 16억 5천만 원 정도. 꽤 많이 있군요. 현재 한 20억 원 네. 정도로 추정이 돼요. 그러니까 이 변호인과 이 국군포로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이 돈이 결국 결과적으로 북한이 가져가야 될 그렇죠. 북한 돈이라고 자기들은 보기 때문에 네. 이 돈 20억 원 가운데 2,100만 원 두 사람이면 뭐 한 4,200만 원 되네요. 이걸 떼어서 손해배상으로 주면 된다. 이 소송을 지금 이제 할 계획입니다. 그렇군요. 네네. 자, 이번 사건은 한마디로 전쟁 포로의 인권 문제 이렇게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보통 전쟁이 끝나면 포로의 경우는 본국으로 송환되는 경우가 많잖아요. 네네. 근데 아직 본국으로 송환되지 못한 포로도 사실 많이 있다면서요. 네. 사실 제네바 협약 제 118조 여기에는 포로는 적대 행위가 종료된 후에 지체 없이 석방하거나 송환해야 된다 이렇게 규정을 네.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당시 한국 전쟁 당시에 양국의 포로들이 굉장히 많았기 때문에 당연히 서로 포로를 송환을 했습니다. 네. 자, 근데 문제는 어떤 게 있었냐면 북한군 포로 그러니까 한국군에게 잡힌 북한군 포로 가운데 네. 남한을 북한군이 강제로 점령하는 동안 강제 징집한 군인들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그냥 원래 군인이 아닌데 피난민이거나 또는 심지어 국군 가운데 나고자거나 네. 이런 사람들을 북한군이 인민군으로 강제로 징집해가지고 이 사람들 인민군으로 내보냈는데 이들 가운데 일부가 포로가 된 거예요. 자, 네. 그래서 포로 송환을 이제 해야 될 때가 되니까 이 사람들은 난 원래 남한 사람이야. 네. 나는 국군이야. 근데 잡혀가지고 인민군에 강제로 끌려가서 포로가 된 거야. 근데 나를 어떻게 북한에 다시 돌려보내 말도 안 된다. 그래서 송환을 거부한 거예요. 네. 이것이 북한군에만 섞여 있던 게 아닙니다. 그 중국군에도 이런 포로들이 있었는데 중국군 중에 국민군 그러니까 뭐라고 표현해야 되나? 아무튼 그 국민당군 중공군? 공산군이 네. 아닌 국민당군이 또 강제로 공산군이 돼서 네. 여기 한국에 온 그런 중국군도 있었던. 이 사람들은 나는 절대 거기 갈 수 없다. 그러네요. 나는 대만으로 보내달라. 국민당군이 지배하는 대만으로 보내. 이런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네. 이렇게 흔히 얘기하는 반공 포로들의 수가 만만치 않습니다. 네. 그러다 보니 그냥 쉽게 포로는 무조건 다 송환하면 됐는데 그게 안 된 거예요. 그러네요. 그래서 결국 자유의사에 한국에서는 자유의사에 맡깁니다. 그래서 북한으로 돌아갈 사람과 그냥 여기 남을 사람을 따로 갈라서 구분을 했고 북한은 더 큰 문제가 있어요. 어떤 문제인가요? 북한은 아예 강제로 그 사람들을 안 보내고 그냥 일반인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랬구나. 포로들을 그냥 네. 강제 석방 비슷하게 돼가지고 그냥 북한 주민이 돼버리는 거예요. 그걸 강제. 그래서 그런 상황이 양쪽 다 벌어지다 보니 결과적으로 1953년 6월 8일에 네. 포로 송환 협정 최종안이 나오고 그리고 실제로 포로를 교환하게 되는데 네. 유엔에서 북한이나 중국으로 넘어간 포로는 8만 3천 명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북한에서 한국과 유엔으로 넘어간 포로는 13,000명이었어요. 숫자가 많이 이상하죠? 차이가 나네요. 네. 그러니까 원래 유엔에서 북한, 중국으로 넘어가야 될 포로를 숫자로만 따지면 10만이 예. 좀 넘는데 이 중에 한 2, 3만은 아까 반공포로들 나는 갈 수 없다 네네. 거부해가지고 남거나 아니면 중립국인 인도 같은데 또는 대만 같은 데로 네. 건너간 숫자가 한 2, 3만 정도 돼요. 그리고 그 사람을 뺀 8만 3천 명이 넘어간 거고요. 북한에서 한국으로 넘어야 될 사람들은 사실은 북한 당국이 처음에 초청한 게 뭐라고 발표했냐면 10만 명이 넘는다고 발표를 했거든요. 근데 실제로 넘어온 사람은 13,000명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최소 5, 6만에서 네. 많게는 한 7, 8만이나 되는 사람이 송환되지 못하고 북한에 남아 있었던 발이 것이 묶여버렸군요. 되는 것이죠. 네. 지금 이 사람들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이른바 국군 포로입니다. 그 사람들은 이제 적대 계층으로 분류가 돼가지고 강제 노동을 당하거나 이런 식으로 고통을 받은 채 수십 년간 살고 있는 그런 안타까운 사연이 있습니다. 정말 안타깝습니다. 자, 이번 판결 그렇다면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네, 일단 이번 소송은 북한과 김 위원장에 대해서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한 최초 판결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의미에서 한국과 또는 국제사회에서 환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요. 예. 자, 중요한 건 이겁니다. 이번 판결이 시작이 될 것 같아요. 지금 국군 포로를 강제 노동시켰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인권 문제로 생각해서 배상을 하라고 지금 인정하고 있고 네.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저작권료, 그러니까 북한에 줘야 될 저작권료 20억 가운데 그 배상금을 줄 수도 있는 상황이 되잖아요. 이제 만에 하나 그 배상 판결에 성공을 해서 그 저작권료의 일부를 국군 포로가 받게 된다면 지금 북한에 있는 수백 명의 국군 포로들이 네. 아마 소송을 연이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도 똑같이 강제 노동에 대한 배상을 해달라 이런 소송이 이어질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마 이게 굉장히 중요한 문제로 떠오를 가능성도 있습니다. 하나의 선례가 만들어지면 그렇죠. 그렇게 되면 북한 당국도 이제는 이 문제에 대해서
굉장히 외면할 수는 고민스러운, 없겠죠. 외면할 수 없고 뭔가 네. 입장을 표시해야 되는 이런 상황이 될 수가 있고요. 또 세 번째, 제가 오히려 문제에 관심을 갖는 건 이 문제인데요. 국군포로도 본질적으로는 인권 문제입니다. 그렇죠. 근데 국군포로뿐만 아니라 네. 북한의 인권 문제는 훨씬 더 다양한 형태로 많이 있습니다. 북한 주민의 인권 문제도 굉장히 많거든요. 예. 근데 지금 유엔에서는 북한 주민이 받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인권 침해에 대해서 그 피해를 보상하고 또 가해자는 처벌해야 된다는 이런 보고서를 채택한 채 네. 유엔에서 인권 결의안을 지금 십수년째 채택을 하고 있어요. 예. 근데 이제 이것은 하나의 일단 시작이긴 하지만 이런 형태로라도 주변국이나 또는 유엔 또는 국제사법재판소 같은 이런 재판소에서 이런 피해자들에 대한 배상을 조금씩 하나씩 둘씩 해가기 시작을 한다면 네. 북한 주민들에 대한 인권 문제에 대한 피해 배상 네. 또 가해자 처벌의 길도 조금씩 열릴 수 있지 않을까 이런 희망도 가져봅니다. 그래서 이번 판결은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을 어떤 굉장히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는 그런 출발점이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네, 굉장히 의미 있는 그런 판결 소식을 오늘 전해주셨네요. 사실 세월이 많이 흘러도 해결되지 않은 문제들이 참 많습니다. 뭐 한국 전쟁 후에 벌써 반세기가 넘게 흘렀는데도 그렇죠. 여전히 여러 문제들이 쌓여 있어요. 앞으로 인권을 존중하는 쪽으로 그리고 진실과 정의에 입각한 해법들이 훨씬 더 많이 제시되어야겠고요. 실제로 이런 오늘 전해주신 판결들이 많이 더 나와야겠죠. 네. 자, 지금까지 국민통일방송 데일리 NK 이광백 대표님과 함께한 북한 새로 읽기 시간이었습니다. 대표님 오늘도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